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이변 아닌 이변을 연출했는데요. 그동안 꿈같이 여겨졌던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 그것도 다관왕을 차지한 이면에는 엄청난 홍보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 배우가 텔루라이드 영화제에서 쌍코피를 흘릴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카데미상은 심사위원이 아닌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약 8,400명의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배급사와 스튜디오가 엄청난 예산과 물량을 투입해 홍보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선거운동처럼 말이죠.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캠페인팀이 상설 조직으로 있고 통상 최대 약 358억 원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 캠페인에 뛰어든 기생충은 CJ E&M과 북미 배급사인 네온이 나서며 100억 원대를 들였을 것으로 영화계는 추정합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텔룰라이드 영화제를 시작으로 토론토 영화제, 뉴욕 영화제 등 북미권 영화제 참석으로 개봉전 붐 조성 작업을 했었죠. 봉 감독도 500번 이상의 외신 인터뷰, 100여 차례 GV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감독조합, 제작자조합 등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고 파티도 가졌는데 봉 감독은 첫 개봉 주에는 하루에 몇 군데씩 봉고차 탄 유랑극단처럼 움직였다고 밝힐 정도였습니다. 캠페인의 목적은 결국 입소문과 흥행인데요. 기생충은 지난해 10월 뉴욕 LA의 3개 상영관에서 개봉했으나 오스카상 후보 지명 후 미국 내 상영관이 1060개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북미 수익은 9일 기준 약 410억 원, 글로벌 수익은 약 1960억 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대형 SUV 텔룰라이드가 지난해 링컨 에비에이터를 제치고 북미 올해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선정됐습니다. 기아차의 텔룰라이드는 2020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유틸리티 부문에 최종 선정되며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SUV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기아차가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올해의 차는 자동차 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돼 26년째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총 22대의 후보 중 준결승 후보는 12대가 됐는데요. 소형 SUV부터 대형 SUV까지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SUV가 선정됐는데요. 파워트레인도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등 다양하게 구성됐는데 결승에 오른 최종 후보 차량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LA 오토쇼에서 발표됐습니다. 결국 올해의 차 SUV 부문에서 결승전에 오른 차량은 현대차 팰리세이드, 기아차 텔루라이드, 링컨 에비에이터로 압축됐습니다. 최종 결과에 대해 북미 올해의 차 주최 측은 텔룰라이드를 두고 럭셔리 SUV 수준의 디자인과 프리미엄한 경험을 선사하는 신기술, 그리고 성능까지 겸비한 차량이라고 평가하며 기존 SUV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라고 정의했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는 1년에 오직 한 대 선정하는데 각 부문에서 최고의 차를 뽑아야 하는 만큼 북미 올해의 차는 공정한 잣대 아래 평가를 진행한 뒤 올해의 차를 결정합니다. 텔룰라이드도 시험주행, 비교평가, 혁신기술, 디자인, 안전, 소비자 만족도, 가치 등의 부문에서 수개월간 심사를 거쳐 1위로 선정됐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는 특정 미디어나 웹사이트, 라디오 또는 방송사와 상관없이 50명에 달하는 미국과 캐나다 출신 자동차 기자들의 독립된 평가로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기아차 텔룰라이드가 공정한 평가 무대에서 최고의 SUV로 인정을 받은 셈이죠. 텔룰라이드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전략 모델인데 국내 출시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차를 한국 소비자들도 같은 품질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지구가 아닌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거란 상상은 누구나 해왔던 것인데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거의 확실하며 그 생명체의 지능은 지구의 문어와 비슷할 것이라고 영국의 한 저명한 우주학자가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이 영국 과학기술 전문 매체 피족으로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호프대의 신임 총장으로 발탁된 모니카 그레이디 교수는 성명에서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그레이디 신임 총장은 유로파의 얼음으로 된 표면 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른 곳으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으면 지면 밑이 될 것이며 그곳은 태양의 광선을 막아줘 바위 구멍 속에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물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화성에 어떤 생명체가 있다면 아주 작은 박테리아일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레이디 총장은 또 그렇지만 유로파에서는 지구의 문화와 지능이 비슷한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인류나 지구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성의 위성에 문어와 같은 지능을 지닌 생명체가 산다는 이론은 지나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는 2013년 영화 유로파 리포트에 나온 줄거리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서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결성된 유로파 탐사대가 인류 최초로 유로파 위성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문어 같은 생명체를 발견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그레이디 박사가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유로파는 지구보다 2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게 돼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가 됩니다. 유로파는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으며 목성을 3.5일마다 도는 공전 주기를 갖습니다. 그레이디 총장에 따르면 우주 은하 너머, 즉 외계 환경에서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외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화성에서부터 탐사에 나서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는 7월 발사되는 엑소마스로 이 우주선은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로스코스모스의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확산이 중국에서 의료용 목적을 가진 로봇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봇은 원격 비디오 통신, 환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은 물론 감염 우려 없이 물품 배달 등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안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네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니키루 애널리스트는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는 로봇 기술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았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 로봇의 다음 무대가 의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도시병원 인근에 5세대 이동통신망이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다면서 5G를 이용한 의료용 로봇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이동통신회사 차이나모바일은 이번 달 우한 등에 5G 로봇을 기증했는데 이 로봇은 5G망을 통해 살균제 탱크에 싣고 지정된 경로를 따라 병원 안을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중국 포털 징둥닷컴은 우한에서 자율배달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텐진 지역과 도시 내 병원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징둥닷컴은 자율배달 로봇은 사람 간 접촉을 줄일 수 있어 직원과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로봇 활용이 늘면서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10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활동이 뜸해지는 정도니 관광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어 항공과 여행업계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KBS에 따르면 이런 상황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단기 휴직에 희망퇴직까지 받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난주 상하이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살펴봤는데요. 무사증 입국 제도가 중단되면서 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빠른 속도로 닫히면서 여파는 운행 편수가 80% 정도 줄어든 저비용 항공사부터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에어서울은 희망자에 한해 최장 3개월의 단기 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무급휴가를 단행한 제주항공과 다음 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받는 티웨이 항공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여파는 여행업계에도 미치고 있는데요. 가장 규모가 큰 하나투어도 이달 예약률이 1년 전보다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1년 이상만 재직하면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근무시간 단축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모두투어에서는 40살 이상 직책이 없는 직원에게 희망퇴직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후 매장을 폐쇄하면서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꼭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상당수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줄어든 방문객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면세점 업체도 임산부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휴직 신청을 받고 있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관련 업체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